베를린 다녀오고 다른 인터뷰도 있었지만은 네. 거기서는 얘기 안 했어요. 예. 네. 우선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4박 6일로 베를린과 프랑크푸르트를 다녀왔습니다. 두 도시에는 무엇이냐면은 우리 평화의 소녀상이 있고, 특히 베를린에서는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아직도 되고 있는 베를린 평화의 소녀상 철거 관련돼서 이제 국회에서, 국회 차원에서 예. 요청을 할 일이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네. 잘 있는 소녀상이 못 입게 된 거죠. 그래서 철거하지 말라는 사실상 부탁. 그렇죠. 부탁인 거죠. 그냥 아주 거칠게 얘기하면 그렇죠. 예, 예. 하지만 그거보다는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보면은 꽤 섬세한 대화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는 국회에서 가기 진짜 잘했다. 그런 예. 생각을 좀 한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풀어볼 텐데, 네, 네. 아마 베를린에서 머무셨었잖아요. 잠깐요. 네, 잠깐이지만 그때 가기 전에 베를린에 계실 때 평화의 소녀상에 놓았었던 화분 사진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사진 너무 작은 보고서 화분이어서. 화분이 다시 있나 가봤는데 화분이 있진 않았지만 다른 또 화분들이 너무나도 잘 가꿔지고 있어서 마음이 좀 찡했고요. 예, 예. 아니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뜬금없다. 왜냐하면 미테구 맞죠? 맞습니다. 잘 미테구. 소녀상을 잘 두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왔는데 거기가 갑자기 철거가 될 위기에 처했다고 하니까 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선 모두가 다 알고 계시겠지만 평화의 소녀상은 대한민국 정부가 관여한 일이 아니에요. 예. 시민단체의 시민단체가. 힘으로 여기에 뜻을 동조하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다 뜻을 모아서 기금을 마련을 하고 그 돈으로 소녀상을 설치를 하는 건데, 베를린의 소녀상 또한 그렇고요. 그 당시에 설치를 할 때 예술 작품으로 허가를 받았었어요. 그때 보셨을 때. 네, 근데 네. 예술 작품 허가는 미테구. 여기서 참고로 미테라는 게 미들, 그래서 중앙, 가운데라는 뜻이래요. 저도 이번에 가서 알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중구에 예, 해당이 예. 되는 거죠. 중구. 네, 네, 굉장히 좀 약간 굉장히 중심이 되는 지역에 있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오며 가며 보실 수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이제는 처음에 허가를 할 때 예술 작품으로 허가를 했기 때문에 원래 기한이 2년이었더라고요. 네. 근데 그랬군요. 미테구에서 그 취지에 공감을 하기 때문에 2번 연장을 해서 지금까지 온 것이고, 사실 제가 되게 첨예한 상황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예. 이유가, 이걸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곳에서는 계속 존치를 해주세요 인 것이고,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이미 기한이 넘었어요 라는 측면이었고, 해서 저희는 미테구청장도 만났고, 그다음에 시민단체도 연달아서 2번 계속해서 만났고, 그리고 베를린 시, 이제 구청장, 그 위에 이제는 시가 있으니까 베를린 시의 차관, 대외 협력 차관도 만났고, 더 나아가서 독일은 연방제입니다. 그래서 연방제의 하원 의원, 우리로 치면 여가위 위원장님을 만났어요. 근데 이분들을 만나서 저희가 계속해서 전달한 것은 이게 그분들한테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지지 않기를 저는 바랬냐면은, 한일이 싸우니까 둘 중에 한 곳에 손을 들어주세요. 이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예. 왜냐? 평화의 소녀상이 가지고 있는 그 전시에서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어떤 기리는 것, 그다음에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것,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더 강했는데, 이걸 그냥 그런 걸 싹 지우고 이거 한국과 일본이 갈등이 있어, 이렇게 풀어가는 것은 사실 일본이 원하는 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전달을 하려고 했었던 것은 이 소녀상이 가지는 가치, 도대체 이 예술 작품은 왜 소녀상이 뒤꿈치를 땅에 못 닿고 있나, 왜 소녀상은 단발머리를 하고 있는데 울퉁불퉁한 단발머리를 하고 있나,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설명을 했어요. 이 소녀상이 가진 가치, 특히 이제는 연방 그 하원 그 여가위 위원장께서는 뭐라고 했냐면, 너무 놀랬고 너무 감동을 받았고 여기에서 공감을 한다. 국회 차원에서, 왜냐하면 국회의원들이 갔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만나준 것이고, 국회 차원에서 미테구 관련된 또 지역구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과 방법을 찾아보겠고, 베를린 시에도 미테구에도 서한도 보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뭐 그러면은 일단 뭐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다? 그 가장 중요한 행정적인 사람들이 이제는 밑에 구청장하고 베를린 시에는 저희의 정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했고요. 서한도 전달을 했고, 그리고 이제는 의회에서의 서포트를 약속을 받았고, 그리고 이번에 추미애 의원께서 단장으로 가셨는데 뭐라고 하셨냐면 우리는 해단식이 없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해단식이 없었고 계속해서 이거는 팔로업을 해야 할 일이다. 특히 이제는 그때 이제 의회에서 나와서 말씀하신 분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자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베를린시를 넘어서서 연방의회 차원에서도 전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미 본인들이 큰 의미를 둘 예정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시점이 또 맞았다 이런 얘기까지 같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연대라는 말을 꺼냈어요. 예, 예. 그래서 그게 가장 큰 성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러면 어쨌든 존치하겠다라는 것을 구차원에서 좀 발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차원에서는 행정집행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발표를 저희도 기다리고 있고요. 예. 하지만 이걸 어떻게든 원형 그대로 존치를 해주세요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행정적인 것만으로는 판단을 하기에는 너무 큰 가치다. 그 부분은 전달을 드렸고, 어떻게 나올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되지만, 여론이 상당히 조금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일단 베를린 독일의 한국인들이요. 네. 현지에 계시는 분들 굉장히 환호했을 것 같은데요. 굉장히 많이 반겨주셨고 예. 특히 시민단체 쪽에서는 너무 외롭게 싸우고 계셨어요. 두 도시 모두. 근데 아마 전 세계적으로 그러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베를린 쪽에서는 이게 저렇게 구에서도 나오고 시에서도 나오는데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너무 고민을 또 많이 하고 계셨고 하지만 저희가 의회를 만나는 모습을 보고서 굉장히 좋아하시긴 하셨습니다. 또 큰 힘을 얻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베를린의 평화의 소녀상 찾아간 것도요. 거기 다른 도시에 있는 한국인 교수님하고 같이 베를린 오셔서 저랑 같이 갔는데 네. 저희끼리 그냥 한 줄로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가?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우리가 안 가면 누가 관심을 갖겠냐는 거죠. 우리가 먼저 가지 않으면 사실 근데 이번에 가면서도 무슨 생각이 있었냐면은 이거를 우리가 안 가면 또 누가 가 같은 마음이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는 국회 방문단 입장에서 갔기 때문에 또 의회를 만나서 그런 이야기를 또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 예술품의 존치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라는 건 굉장히 이제 행정적인 네. 아주 뭐 명확한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여기에 대한 가치를 봐달라는 것을 끊임없이 전달을 좀 했습니다. 근데 왜 저희는 이렇게 자꾸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오버랩되면서 그렇죠. 동시다발로 일어난다는 느낌이 베를린 드는 시장이 거죠. 일본 측을 만난 게 사실은 의혹의 시작이긴 그렇죠. 하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명백히 오해할 일을 했다라는 것도 전달을 했고요.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가 와서 이야기를 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시민단체에서의 우리들의 자발적인 일로 만들어진 건데 일본 정부가 독일에 대한 어떤 비외교적인 여러 가지 행태는 굉장히 강해요. 거기 가면은 청구루에 벚나무가 있는 길, 뭐 그 다음에 또 소위 피폭 도시와 베를린에서 폭격 맞은 도시 간의 자매 결혼 이런 식으로 아픔을 같이 하는 거예요. 축하할 거 막 다 써서 축하해주고.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뭐지? 거기에서 만난 교민들 중에 그다음에 아마 1.5세 정도 되는 분이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독일에서는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요쯤에 시험을 이제 학교에서 역사 관련된 시험을 볼 때 나치에 대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배우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너의 의견을 말해라. 그 다음에 우리는 그럼 지금 어떤 과제가 있는가 이런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독일은요. 대신에 교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도 제시하지 않아요. 제시하지 않죠. 큰일 나죠. 네, 제시하지 않고 다만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되는 절대로 기억을 해야만 하는 역사다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일본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절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요. 저는 솔직한 마음은 나치 관련돼서 그 피해자 유태인 피해자들의 어떤 동상들이 여기저기 있어요.
그러면은 그들에 대한 어떤 역사를 잊지 않기 위해서 보존하는 것들인데 그 옆에 나란히 소녀상이 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맞아요. 조금 하면서 독일 방문을 했습니다. 사실은 미테구로 제가 찾아가는 길 자체가 좀 쓸쓸했어요. 네. 한쪽에 거기 가보면은 이제 뭐 제3국의 분들 원래 거기는 뭐 많은 분들이 많은 인종들이 거주하는 곳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그래서 이게 도시 중심으로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진짜 많이 했죠. 역사를 기억을 해야 이건 지금 현재는 그게 예술 작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역사를 기억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동시에 이게 비단 한국과 일본만의 일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적으로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를 우리가 기억을 하자 이쪽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왜 안 할 수 있겠어요. 이건 분명히 있는 그대로 존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고 왔습니다. 현지 언론 반응은 좀 어땠는지? 현지 언론 반응은 당시에 국회의원이 5명이나 방문단을 꾸려서 온다는 것 자체가 큰 화제가 됐었고요. 특히 저희가 두 번째 날에 베를린을 방문한 두 번째 날에 그 의회 다녀오고 나서 기자간담회를 했어요. 근데 기자간담회 때는 사실 현지 언론이 원래 오신다고 하셨다가 오시진 않았어요. 하지만 특파원들이 오셔서 그걸 또 퍼뜨렸기 때문에 현지 언론에도 났는데 국회의원들이 와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철거 반대 막 이러면서 뭔가 시위하듯이 뭐 반일본 뭐 이랬으면은 또 거기에 대한 반감 뉴스가 났을 거예요.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저희가 평화의 소녀상이 가지는 가치에 대해서 끊임없이 설파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거는 그걸 뛰어넘는 어떤 부분이다. 여기에 포커스를 했는데 잠시 제가 사도광산 얘기를 꺼낼게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에 등재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것을 지적을 하러 지난번에 다녀왔잖아요. 일본을. 그때 갈 때 일본에서 약간 긴장을 했었던 게 뭐냐면은 유네스코 등재를 취소하라 이런 식으로 나올까봐 걱정을 하셨었더라고요. 하지만 저희는 가서 아니다. 유네스코 등재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지우는 것을 시정하고자 한다. 우리의 요구사항은 이러이러하다. 역사를 지우지 말아라. 다 포함해라. 이런 요구사항 전달이었거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쪽에서 마치 한일 전쟁하는데 독일이 무슨 편 들어주세요 이렇다기보다는 평화의 소녀상이 가진 가치가 이러이러하니 그 가치를 인정하고 존치를 약속을 해달라. 이 부분에 더 포커스를 했기 때문에 사실 현재 언론에서도 저희가 정확하게 원하는 부분을 찝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다소 약간 왜곡된 또 뉴스가 났다는. 네, 어제 밤에 제가 이제 부산 금정을 갔다가 김해 공항에서 게이트 앞에서 갑자기 현지 특파원한테서 전화를 받았어요. 얼마나 다급하면 이분이 전화하셨을까 싶은데 현지 언론에 시차가 완전히 거꾸로인데 이상한 아니죠. 여기 저녁이니까 거기는 낮이네. 근데 그분이 너무 놀래서 현지 언론에 만약에 존치를 안 하면은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와서 밑에 구청장을 협박했다.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다 거짓 보도입니다.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너네들이 평화의 소녀상을 존치하지 아니하면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끊을 것이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 threaten이라고 이제는 아예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기자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의원님? 전혀 사실 무근이다. 라고 하고서 급하게 저희 방문단 쪽에다 연락도 하고 그리고 급하게 이제는 베를린 공관 쪽에도 요청을 해서 정정기사를 낼 수 있도록 현지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해서 정정기사가 오늘 아침에 났습니다. 어쨌든 빨리 조치가 됐네요. 근데 어쨌든 뭐 그게 그런 보도가 하지도 않은 부정적 발언이 했다는 걸로 났다는 거는 뭔가 이렇게 다른 조치하는 기운도 작동을 하고 있다는 느낌. 그렇죠. 네, 그래서 아까 전에 해단식이 없다 말씀을 드렸는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해단식 없고 갔었던 의원님들 전부 다 계속해서 이 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에도 그래서 사실 보좌관 분들하고 밤에 굉장히 늦게 막 통화하고 그랬거든요. 이걸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국회 차원에서 메시지를 낼 것인가, 아니면 현지에서 먼저 메시지를 낼 것인가, 정정보도를 요구를 할 것인가, 이런 걸 놓고 밤에 되게 늦게 통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바로 어제 밤이네요. 뭐 해단식을 안 하셨다니 너무 네. 감사하고 안심도 되고, 또 독일의 시민사회의 힘을 또 좀 믿어보죠. 거기가 워낙 그런 게 잘 돼 있기도 하고. 가서 정말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시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고요. 한 분 한 분 손 잡아드리면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저희가 힘 닿는 대로 한국에서도 한국의 여론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 열심히 노력하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 독일엔 지금 파독 간호사들 몇 분 살아 계시지도 않아요. 파독 간호사 분들이 실제로 오셨어요. 네. 오셔서 정말 고맙다, 와주셔서 고맙다 말씀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되게 외로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베를린 평화의 소년상 계속 후속 보도는 우리 이혜민 기자에게 네, 기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듣는 걸로 하겠습니다.